요트 조정 방법 두 번째, 보트 밸런스의 이해. 세일링할 때는 항상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코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일링 하는데 배의 방향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틀어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계속 힘을 들여 러더를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배에 휠이 생겼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배의 밸런스에 대해 알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의 러더를 이용해 배의 방향을 조절하지만 이 밸런스 개념을 이용하면 보다 더 원활하게 배의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간은 밸런스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트 밸런스가 무엇이고 보트 밸런스와 관련된 CE, CLR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웨더헬름과 리헬름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트 밸런스가 무엇인가? 배에서의 밸런스란 배에 가해지는 전후 좌우의 힘의 균형에 따라 배의 중심 위치가 달라져서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배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거나 배의 기울기가 바뀌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 보트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받는 힘에는 크게 물 위에 세일이 받는 힘과 물 밑에 선체가 받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두 힘의 균형에 따라 보트 밸런스가 결정됩니다. 먼저 물 위에 세일이 받는 힘의 중심을 풍압 중심 CE라고 합니다. 앞에 제노아 세일, 그죠? 집세일과 집세일의 힘의 중심과 메인 세일의 힘의 중심점을 연결해서 그 평균점, 중심점을 다시 잡은 것이 이 배의 CE입니다. 세일이 받는 힘의 중심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물 밑에 킬과 선체, 러더가 받는 힘의 중심을 측면 저항 중심이라고 합니다. 물 밑에서 받는 모든 힘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E와 CLR이 갖는 힘의 방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이 갖는 힘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발생합니다. 벡터를 설명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의 중심점, 물 위의 힘의 중심점은 여기고요. 이 힘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물 밑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배의 진행 방향, 같은 배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같고요. 배의 진행 방향과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CLR이 갖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왼쪽 아래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힘의 중심점과 힘의 방향을 함께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밸런스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의 중심점이 함께 동일하고 힘의 방향이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 있을 때 이 배는 밸런스가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설계할 때 최적의 CE와 CLR을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배가 세일링할 때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 배의 기울어짐 정도, 힐링이라고 하죠. 힐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세일의 트림, 크루들의 위치와 몸무게 등에 따라 CE와 CLR은 쉴 새 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C와 CLR이 위치가 변하면서 배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배의 방향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만약 세일링을 하다가 바람이 세져서 세일의 드래프트, 세일이 받는 힘의 이 드래프트가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일이 갖는 힘의 중심인 CE도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C와 CLR의 위치가 같았던 배가 C만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CLR이 하나의 축이 되어서 이 뒤쪽의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배는 이렇게 풍측,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배가 돌게 됩니다. 이것을 요트 용어로는 웨더헬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약
마스트를 앞으로 휘어주거나 그와 반대로 세일의 캠버를 줄여주거나 또는 배가 기울어져서 C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LR이 중심축이 되면서 바람의 힘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은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으로 배가 돌아갔죠. 이것을 리헬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CE의 위치 변화로 인한 배의 밸런스가 달라지는, 헬름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풍측으로 돌아가는 것은 웨더헬름, 풍하로, 풍측과 반대로 배가 돌아가는 현상을 리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E가 아니라 CLR도 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CLR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세진 경우에 배가 힐이 생기죠. 배가 기울어지면서 배 아래쪽이 받는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힐이 생기면서, 배가 기울어지면서. 그래서 물 밑에서 배가 받는 힘의 중심인 CLR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는 C와 CLR이 가까워 있었지만 이번에는 CLR이 배의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CLR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가 풍측으로 돌아가려는 웨더헬름이 생깁니다. 또 여기서 배가 힐이 생겼을 경우 C와 CLR의 위치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배에 이렇게 힐이 생기면, 지금 뒤에서 본 모습이죠. 배에 힐이 생기면 이렇게 CE와 CLR의 위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 힘의 중심점을 배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두 힘의 중심점 모두 배 양옆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이동하지 않는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면 CLR이 중심축이 되어서 이렇게 선회하려는, 풍측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선회하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웨더헬름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상황의 예를 들어서 C와 CLR의 위치 변화를 살펴봤고, 그로 인해 배가 밸런스를 잃고 선회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가 선회하는 데 있어서 웨더헬름이든 리헬름이든 이런 헬름의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속에 잠긴 선체의 형상으로 인한 헬름의 변화입니다. 가운데 배처럼 배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과 맞닿은 선체의 형상입니다. 양쪽 다 대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양쪽으로 같은 물의 힘이 흘러가므로 앞으로 배가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배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힐이 생기면 물에 잠긴 선체의 형상이 이렇게 각자 두 개 다 비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선체 형상이 비대칭이 되면 선체에 닿는 물의 압력이 양쪽 차이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두 곳을 흘러가는 물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이 배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딩기를 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풍상으로 범주하다가, 지금 풍상으로 범주를 하다가 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배가 갑자기 풍축으로 돌아서 노고존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C와 CLR의 변화도 있지만 이렇게 배 선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이링을 할 때 배가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루들이 한쪽 힐이 생기지 않도록 한쪽을 하이크아웃해서 배를 눌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보트 밸런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가 일정한 바람을 받으며 세일링을 할 때 크루의 움직임이나 러더의 추가적인 조작 없이도 곧게 그 방향으로 잘 간다면 이 배는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밸런스가 깨졌을 때 밸런스를 바로 잡는 방법과 또 이 밸런스를 오히려 이용해서 보트 핸들링을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